엄마야. 아니, 언제서부터 거기 계셨나요? 자, 언제부터 그렇게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라이더 푸른늑대입니다. 자, 오늘 온 곳은 인천 항동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비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요, 이 기념비에, 저 뒤에 보이시는 기념비에 있는 인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저 뒤에 계신 인물이 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촬영이 끝나면은 연세대학교로 자리를 옮길 겁니다. 그때 이 뒤에 계신 분들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념비에 새겨진 기도문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뒤에 계시는 인물들, 100년 전에 계셨던 이 우리나라 땅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 그분들께서 오셔서 첫 기도로 올리신 그 기도문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 마음이 좀 쓰라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가 저 선교사님들께서 오신 때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저분들께서 우리나라를 건너와서 선교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의료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기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이유에서 이 기념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에는 뒤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분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기념관에 가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한 번쯤은 의문이 드실 분이 계십니까? 겁니다. 제가 바이크 유튜버인데 선교사님들하고 바이크하고 뭔 관련이 있길래 제가 여기에 찾아왔을까? 그거는 연세대에 가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촬영이 끝났습니다. 물건을 챙겨 들고 연세대학교로 가야 하는데요. 연세대학교에는 사전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가서 촬영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가자. 연세대학교로. 연세대로 가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안에 있는 언더우드 기념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인천 항동에 가가지고 기념비를 하나 촬영했잖아요. 그 기념비가 뭐냐면은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언더우드 목사의 첫 국내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사로서 들어온 것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한 그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언급해드릴 인물은 바로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원한경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 원한경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냈던 집이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이 집이고요. 집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아담하고 좀 단초롭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런 집입니다. 자, 바이크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선교사 이야기를 하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5년인가 1886년인가 그때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인천으로 아펜젤러 목사 부부하고 언더우드 목사가 입항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기독교 선교자고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그리고 의료 활동도 하시고 오지로 다니면서 아프신 분들도 치료도 해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렀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한 분 낳으셨는데 그분이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왜 바이크하고 관련이 있냐? 그 이유는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커서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선교사 교육을 받고 뭐 목사 교육도 받고 뭐 그러고서는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그러고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역시 의료 활동도 하시고 오지로 다니시면서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어요. 한참 일제강점기 때 이 집에서 이제 지내시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방방 곳곳에 이제 많은 조그마한 마을들 또는 도시를 찾아가기도 하고 오지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너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심고심하고 고심하시다가 어떤 생각을 하셨냐? 아, 오토바이라도 한 대 있으면은 이 오지 같은데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시골 마을 그리고 좀 오지에 떨어진 마을 같은데 가다 보면은 도로가 깨끗하지가 못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고 뭐 콘크리트가 쫙 깔려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비포장도로였고 그리고 걸어 다니기에는 또 힘들고 하시니까 미국에서 오토바이를 한 대 가지고서 들어옵니다. 미국에 주문을 넣어가지고요. 그때 할리 데이비슨을 한 대 가지고서 수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바이크죠. 최초의 오토바이이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신 분, 그분이 바로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바이크만 들여온 게 아니고요. 바이크 옆에 사이드카를 갖다가 한 대 더 수입을 해오셨어요. 왜냐면은 바이크 자체에는 물건을 싣고 다닐 수가 없고 가뜩이나 뭐 가방을 등에다 메고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거 말고도 의료기구 또는 성경책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을 좀 많이 가지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한꺼번에 가지고서 오지를 다니셨어야 됐으니까 사이드카를 하나 더 주문을 하셔서 사이드카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을 담고서 우리나라의 방방곡곡 오지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인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천 항동에 갔다가 연세대학교 이곳 신촌 캠퍼스 언더우드 기념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참 재밌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바이크가 선교사님께서 타고 다니던 바이크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처음 들여온 오토바이 바이크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는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자동차도 있긴 했지만 자동차는 값도 비싸고 그리고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한 대를 구입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의 우리나라에 들어온 오토바이가 됐고요.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타고 다녔었다는 기록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어디를 봐도 선교사님께서 타고 다녔다는 바이크도 현재 남아있지가 않고요. 그 흔적도 좀 찾기가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1915년 할리 데이비슨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델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이 모델을 타고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 선교를 보급하고 그리고 많은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바이크가 들어왔다는 것. 이 바이크라는 게 제가 바이크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니까 바이크가 참 유용하고 쓸모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 이 바이크에 대한 시선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돼요. 바이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고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가 그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바이크가 쓰였던 것 심지어 전쟁에서까지 쓰였어요. 바이크는 언제 쓰였냐? 일제강점기 즉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도 바이크가 쓰였습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언급을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어떻게 해서 바이크가 들여오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쓰였고 누가 가지고 들어왔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건너오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물들과 그리고 기념적인 건물을 좀 영상에 담아서 좀 의미부여를 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였던 바이크 절대로 나쁜 시선으로 보아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쁜 시선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곁에서 우리 생활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통수단이자 또 하나의 자동차로서 모양은 조금 다르고 용도는 조금 틀릴지언정 그래도 하나의 도로 위에 달리는 차량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또 받아들여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바이크의 역사를 쫓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재미난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최초로 들여온 바이크가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시초인 바이크였고 그 바이크들이 발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크 그 첫 사용이 선교사님의 발이 되어드린 선교사님을 전국의 방방 곳곳에 모셔다드린 그런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오토바이, 바이크.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크에 대한 시선이 조금 좀 틀려지셨나요? 이런 바이크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더 좋은 정보, 더 재밌는 역사 기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늑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